네 누나 술집에서 일하지? 밤 손님 받는 년 아냐? 서연이 차갑게 일어나 군 신분증을 탁자에 탁 내려놓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 대위 박서연이다. 면회실이 순간 얼어붙고 서연이 폴더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10분 안에 헬기 출동. 지금 당장. 여러분,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고 계시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과연 10분 후 정말 헬기가 나타날까요? 707특임대의 진짜 위력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시장 통로에서는 어묵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비 오는 오후의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인 대합실에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들이 뒤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구석진 벤치에 앉아 국군 방송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34살 평범한 시민처럼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떤 특별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이어폰을 꽂고 뉴스를 듣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거든요. 전날 밤까지 야간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던 서연은 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새벽 3시에 끝난 훈련 후 간신히 잠깐 눈을 붙였다가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이곳까지 왔어요. 작전 때는 누구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가족은 늘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만큼은 동생 민수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렸을 때 민수와 함께 이 터미널에서 할머니 댁으로 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서연이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이제는 민수가 군복을 입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죠. 반대편 쇼윈도에 비친 서연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군기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 민간 복장이었거든요. 곱게 선 어깨나 단정한 자세에서 약간의 군인다운 모습이 엿보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어요. 폴더폰에는 어머니 이정희의 문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비 오니 미끄러지지 말고 민수 먹을 거 PX에서 사줘라. 오늘 날씨 쌀쌀하다는데 옷 따뜻하게 입었나? 면회 끝나고 저녁은 집에서 먹어라. 63살이 된 지금도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문자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민수한테 안부 전해드릴게요. 단순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되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부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빗속을 걸으면서도 서연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연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면회 절차를 밟았어요. 그때 군사경찰이 서연을 제지했습니다. 잠깐요, 민간인 출입 시간이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 좀.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폴더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지금 민수 면회 가는데. 카메라가 천천히 이정희의 집으로 전환됩니다. 63살의 어머니가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드는 손이 클로즈업 됩니다. 손목에는 낡은 군인 가족증이 걸려 있었어요. 서연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해.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다른 면회객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아들을 만나러 온 모습, 연인을 만나러 온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서연은 박민수가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20살 청년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어요.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이 서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때 생활관 선임인 최도철이 민수를 밀치듯 내보내며 비꼬는 소리를 했습니다. 야, 민수. 누나 온다며? 격식 좀 차려라. 29살의 도철은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어요. 후임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제발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도철의 시선은 계속 민수를 따라왔고 뒤에 서 있던 후임들도 뭔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자 서연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대신 보온 텀블러와 작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민수야, 약은 많지? 위장약 좀 챙겨.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거든요. 그때 구석에서 최도철이 뒤에 있던 후임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봐라, 민수 누나 왔네. 저런 여자 술집에서 일하다 온 거 아냐? 후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화장 진하게 하고 향수 냄새도 나는데 민수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민수는 누나를 보자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오느라 고생했어. 하지만 여전히 뒤를 의식하는 듯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최도철과 후임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최도철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수, 네 누나 어디서 일해? 면회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그때 한 고참이 빈정대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여동생 데려온 거야? 군대는 장난 아니야. 여자는 끼어들지 마라. 다른 병사들도 서연을 흘끔거리며 수군댔어요. 사복 입고 와서 뭔 일이래? 서연이 가방을 정리하는 순간 카메라가 가방 안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잠깐 열린 틈 사이로 검은색 707특임대 군무와 권총 케이스가 살짝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가방을 닫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향수 냄새 진동나네. 밤손님 상대하는 데서 뒤에 서 있던 후임 둘이 어색한 억지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선임에게 대들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민수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선임들이 장난치시는 거죠?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동생의 뺨을 닦아줬어요. 괜찮아, 민수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약해서.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철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계급은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최도철이 비웃었습니다. 뭐, 여자가 무슨 군대 얘기를 해?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마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처럼 들렸거든요. 면회실안이 어색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 여자, 뭔가 다르네.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중대장 김상호가 들어왔습니다. 41살의 중령인 김상호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는 장난처럼 중재하려 했어요. 에이, 젊은 애들 실수야. 대위 하나 때문에 부대를 흔들 순 없어. 여기 규정은 내가 지켜. 김상호의 말에는 은근히 서연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움직임으로 군 신분증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 대위 박서연. 실수로 덮지 마십시오. 이건 모욕입니다. 그 순간 면회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707특임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공기를 짓눌렀거든요. 김상호의 미간이 굳어졌습니다. 특임대든 뭐든 여기선 내가 지휘관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서연은 폴더폰을 천천히 열어 지휘 통신망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면회실 안이 정적에 휩싸인 가운데 전화 연결음만이 울려 퍼졌어요. 특수전 사령부 상황반입니까? 707 장교가 타 부대 면회소에서 공개 모욕 및 물리적 위협을 받았습니다. 현장 보전과 군사경찰 동행 조치를 요청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상황반 요원도 707이라는 단어에 즉시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접수 완료.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지자 면회실은 더욱 숨막히는 정적에 빠졌습니다. 김상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무슨 쇼를 하려고?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너머로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최도철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민수. 네 누나 뭔 코스프레 하냐? 707이 뭐 대단한 거냐? 뒤에 서 있던 후임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고참 병사들의 얼굴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누나의 진짜 정체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가 특별한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누나가 정말로?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회색 하늘을 가르며 UH-60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로터 소음이 부대 전체를 뒤덮었어요. 헬기가 부대 연병장에 착륙하자 특수전 사령부 점검단장과 군사경찰 합동팀이 하강했습니다. 흑색 베레모를 쓴 점검단장의 계급장은 준장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생활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헬기를 구경했어요. 저게 뭐야? 특전사 헬기 아냐? 무슨 일이야? 병사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번져갔습니다. 점검단이 면회실로 들어오자 김상호는 급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부대 지휘관 김상호 중령입니다. 하지만 점검단장은 김상호를 지나쳐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707 박서연 대위, 상황 보고하십시오. 서연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병사와 중대장이 민간인으로 오인하여 성적 모욕과 인격 모독을 가했습니다. 증인은 현장에 있는 병사들과 면회객들입니다. 점검단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최도철이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군인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점검단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도철을 쳐다봤어요. 모르면 되는 겁니까? 민간인이라고 해서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김상호가 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점검단장님,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젊은 병사의 실수를. 하지만 점검단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중대장, 지금 상황이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까? 병사들 사이로 속삭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위님, 해외 정상 방한 때 근접 경호했던 분이래. 인천공항 인질 소동 때 비무장 제압으로 종결시킨 전설. 그분이래. 진짜? 우리 부대에 그런 분이 오셨다고?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면회실 밖으로 군사 경찰들이 들어와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자 외 출입 금지, 현장 보전. 다른 면회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순식간에 면회실은 수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점검단장이 김상호에게 명령했습니다. 중대장, 부대 전체를 비상 집합시키십시오. 그리고 관련 병사들의 진술서를 받겠습니다. 김상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누나가 있으니까.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약해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최도철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707특임대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였거든요. 해외 요인 경호부터 국내 대테러 작전까지 담당하는 특수부대의 장교를 모욕한 것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연병장에 전 부대원이 집합했고 헬기 소음과 함께 긴급 상황의 무게감이 부대를 덮었어요. 병사들의 표정은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점검단장이 확성기를 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수전사령부 합동점검에 들어갑니다. 모든 병사는 정직하게 진술하십시오. 거짓말이나 은폐 시도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부대 전체가 숨죽인 채 듣고 있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전 현장에서는 적을 상대로 싸우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일, 옳은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점검단 회의실에서 군사경찰이 CCTV 백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시간대 면회실과 복도 영상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하지만 부대 통신병이 당황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그게 시스템 오류로 일부 구간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군사경찰 수사관이 예리한 눈빛으로 통신병을 쳐다봤습니다. 언제 삭제됐습니까? 한 시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수사관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참 신기하네요. 하필 그 시간대만 오류가 났다니. 김상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전산 오류일 겁니다. 우리 부대 장비가 좀 오래돼서.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삭제 기록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삭제 시도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수동으로 삭제한 겁니다. 그때 한 후임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등병 정민호였어요. 저기요. 점검단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나?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녹음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평소에도 최도철 선임이 민수를 괴롭혀서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점검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생해 보십시오. 녹음기에서 최도철의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야, 민수, 네 누나 어디서 일해? 향수 냄새 진동나네. 밤손님 상대하는 데서 이어서 비웃는 소리와 함께 더욱 노골적인 모욕이 계속됐어요. 군인 가족이면 군이나 잘 챙겨. 네 애미는 뭐하냐? 밤일 좀.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속된 괴롭힘의 증거였습니다. 점검단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최도철이 발끈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날 음해하려고 만든 거라고. 하지만 또 다른 후임 병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들었어요. 이등병 박준서였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민수 형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1등병 김태현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최도철 선임은 민수 형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누나 직업을 가지고 계속 놀렸습니다. 후임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점검단장이 김상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중대장,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김상호는 머뭇거렸어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요? 아니면 묵인했습니까? 수사관이 추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메신저에서도 관련 대화가 발견됩니다. 최도철 병장이 다른 병사들에게 민수 누나를 조롱하는 내용을 보냈네요. 화면에는 노골적인 성적 비하 내용이 가득했어요. 점검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중대장, 지휘 책임하에 가혹행위와 모욕이 반복된 정황입니다. 임시로 지휘 배제합니다. 김상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점검단이 중대 지휘를 뺏을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수전사령부 공동점검 지침 제7조에 따라 피해 장교 보호와 현장 보전을 위해 지휘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점검단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김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군사경찰이 최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도철 병장, 군형법 제62조 상관 모독죄와 제61조 부당한 명령 등의 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철이 절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여자 하나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일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 하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교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점검단장이 부대 전체 방송을 지시했습니다. 전 부대원에게 고지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가혹행위 신고 체계를 즉시 구축하고 모든 병사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복도에서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707이었구나. 우리 부대가 완전 뒤집혔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어요. 민수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서연이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민수야,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후임들의 문제야. 정민호가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대위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늘 말하고 싶었지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점검단장이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마이너스 가해자 분리 조치, 가해자 즉시 보직 해임, 피해자 심리 상담, 그리고 이 부대에 병역문화 개선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헬기가 다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후임들이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했던 것처럼 군인은 계급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등 뒤의 사람들로 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날 밤 민수생활관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낮에 일어난 사건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자신을 지켜준 것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더 강했다면 누나가 나서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2시쯤 민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생활관 벽에 휘갈겨진 낙서를 발견했어요. 여자백 군수저 누나 뒷바라지로 편하게 사는 놈 거친 매직으로 쓰인 글씨들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나 때문에 내가 더 욕먹게 생겼어.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가족을 지켜준 누나에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최도철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군사경찰에게 조사를 받은 후 임시로 석방된 상태였어요. 민수야, 잠 안 와? 도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선임. 민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도철이 벽에 기대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너도 왕따야. 앞으로 2년 동안 지옥이 될 거야. 도철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다른 선임들도 다 안다. 너 때문에 부대가 뒤집혔다고. 도철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군 생활 끝이야. 네 누나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냐? 민수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거리에서 서연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대 순찰 중이던 서연은 복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작전 현장에선 누구든 구했는데 가족 앞에서는 왜 늘 늦을까? 서연이 다가가려는 순간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선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도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내일부터 다시 원점이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굴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나서면 민수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정희의 전화였어요. 서연아, 면회는 잘했냐? 민수 사진 좀 보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냐? 무슨 일 있었냐? 어머니의 직감은 예리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잠시만. 이번엔 제가 먼저 엄마를 지킬게요. 서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민수는 물론 가족 전체가 고통받게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비상소대 집합이 있었습니다. 점검단은 생활관 전수조사와 진술서 접수를 시작했어요. 모든 병사는 익명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점검단장의 말에 후임들이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익명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도철 선임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적 모욕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후임들도 하나둘 진술서를 냈어요. 병영 신고함에는 USB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수사관이 USB를 확인해 보니 최도철의 추가 증거 영상들이 담겨 있었어요. 영창 맛 좀 봐야 정신 차리지? 네 누나 같은 년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영상 속 도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격 모독이었어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점검단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마이너스 가해자 분리 가해자 즉시 보직 해임, 피해자 심리상담, 군사경찰 동행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대에 선언문을 읽을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서연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점검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하겠습니다. 서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늘 말했죠. 군인은 계급으로 서는 게 아니라 등 뒤에 사람들로 선다고. 오후 1시 연병장에 전 부대원이 집합했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단단했어요. 마이크가 켜지자 부대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707 대위 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나는 강한 사람을 누르러 온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서게 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최도철이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쇼를 해? 도철의 주먹이 서연을 향해 날아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한 걸음 비켜섰습니다. 순식간에 서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관절 제압 기술로 도철을 바닥에 고정시켰어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폭력은 용기가 아니고 모욕은 지도력이 아닙니다. 서연이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민수, 고개 들어. 내 잘못 아니야. 바닥에 제압당한 최도철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지만 서연의 관절 제압은 완벽했어요. 도철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검단장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철 병장은 군사경찰에 인계합니다. 김상호 중령은 지휘 배제 및 감찰 조치합니다. 군사경찰들이 달려와 도철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현행범 체포합니다. 도철이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왜.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것이 진짜 폭력입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여성을 모욕하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진짜 비겁함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봤듯이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연이 병사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어요.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힘입니다. 점검단장이 확성기를 들고 공식 선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병영문화 개선 특별 지침을 선포합니다. 첫째, 모욕 금지. 어떤 이유로도 동료를 인격적으로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사적 지시 금지. 공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심부름이나 괴롭힘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이런 명확한 지침은 처음이었거든요. 셋째, 피해자 보호 우선.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후임 병사들의 얼굴에 희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넷째, 보복 금지. 적발 시 즉시 형사처벌 및 인사조치합니다. 점검단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지침을 어기는 자는 예외 없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민호가 박수를 쳤고 이어서 다른 후임들이 하나둘 따라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연병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향해 정식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필승, 자매간의 굴레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후임들도 하나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승, 필승, 연병장의 젊은 병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상우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부대 기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자 장교 하나 때문에. 하지만 점검단장이 차갑게 제지했어요. 중령, 지금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당신이 지휘관 자격을 잃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관이 추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김상우 중령의 휴대폰에서 도철과의 공모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은폐를 지시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상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부대 내 다른 가혹행위 사건들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서연이 병사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사들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정민호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대위님,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후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준서도 소리쳤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김태현이 덧붙였어요. 우리끼리 서로 지켜줄게요.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고 있었어요. 점검단장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대는 앞으로 모범부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군인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병사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필승. 헬기가 다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억압적이고 무거웠던 공기가 희망차고 활기찬 에너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야, 이제 괜찮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자랑스러워. 최도철과 김상우가 군사경찰 차량에 태워져 부대를 떠나는 모습을 병사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등 뒤의 사람들을 지켜냈어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비상소대 집합이 끝난 후 점검단은 생활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각 생활관마다 군사경찰이 배치돼 진술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사관의 말에 후임들이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익명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도철 선임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준서, 김태현 등 다른 후임들도 하나둘씩 진술서를 냈어요. 쌓여가는 진술서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영 신고함에는 USB 하나가 조용히 투입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넣은 것이었어요. 수사관이 USB를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철의 지속적인 모욕과 강압 영상들이었거든요. 영상 속에서 도철이 민수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창 맛 좀 봐야 정신 차리지? 네 누나 같은 년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여자가 군대 와서 뭘 한다고? 성별 혐오와 인격 모독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철이 다른 병사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민수 누나? 그런 년들은 다 똑같아. 밤에 뭘 하는지 뻔하지. 수사관들도 표정이 굳어질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비하였어요. 김상호 중령과 도철의 은밀한 대화도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조용히 처리해. 알겠습니다. 민수 입을 막겠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서연은 점검단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마이너스 가해자 완전 분리 가해자 즉시 보직 해임, 피해자 전문 심리 상담, 군사경찰 상시 동행 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이 부대 전체에 병영 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체계를 완전히 개편해 주십시오. 서연의 요구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오랜 군 경험에서 나온 전문적인 판단이었어요. 점검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요청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대 전체에 특별 선언을 하십시오. 서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점검단장의 말에 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서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서연아, 군인은 계급으로 서는 게 아니야. 등 뒤에 있는 사람들로 서는 거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강한 자를 이기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는 거란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오후 2시 연병장에 전 부대원이 집합했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어요. 억압적이고 무거웠던 공기 대신 기대감과 희망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켜지자 부대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둘러봤어요. 어린 얼굴들, 각자의 고향에서 온 소중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707대위 박서연입니다. 오늘 나는 강한 사람을 누르러 온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당당하게 서게 하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후임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선임이라고 해서 인격을 모독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서연이 김상우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때 갑자기 최도철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군사경찰의 감시를 피해 도망친 것이었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쇼를 해? 도철의 주먹이 서연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했어요. 한 걸음 비켜서며 도철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완벽한 관절 제압 기술로 도철을 바닥에 고정시켰습니다. 폭력은 용기가 아니고 모욕은 지도력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어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진정한 강함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서연이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민수, 고개 들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군사 경찰들이 달려와 도철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재차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도철의 마지막 발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서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부대는 달라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전우회가 시작됩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희망이 번져갔어요. 연병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바라보는 순간 뒤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최도철이 군사경찰의 감시를 뿌리치고 연병장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쇼를 해? 도철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서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년. 병사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위험해. 대위님. 하지만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철의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고개를 기울여 주먹을 피했어요. 동시에 왼손으로 도철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눌렀습니다. 단 한 동작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우아한 관절 제압 기술로 도철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으악! 도철이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의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모두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완벽한 제압 기술에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폭력은 용기가 아니고 모욕은 지도력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지만 강력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도철이 바닥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의야? 여자가 남자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나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이 진짜 폭력입니다.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고 권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진짜 비겁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한 명 한 명의 병사들과 마주쳤어요.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용기, 약한 사람을 지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군인의 힘입니다. 군사 경찰들이 달려와 도철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로 재차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병장에 메아리 쳤어요. 도철의 마지막 발악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점검단장이 확성기를 들고 공식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최도철 병장은 군사경찰에 완전 인계됩니다.
김상호 중령은 지휘 배제 및 군사법원 송치 조치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병영문화 개선 특별 지침을 최종 선포합니다. 점검단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첫째, 모욕 금지. 그 누구도 동료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적 지시 금지.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이나 괴롭힘은 중범죄로 처벌합니다. 후임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셋째, 피해자 보호 우선.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정민호를 비롯한 후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넷째, 보복 금지. 적발 시 즉시 형사처벌 및 전역 조치합니다. 점검단장의 최종 경고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 지침을 어기는 자는 예외 없이 군에서 퇴출시킬 것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고 이어서 박준서, 김태현 등 후임들이 하나둘 따라했어요.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연병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향해 정식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승.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서연도 정중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필승. 남매 간의 굴레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후임들도 하나둘씩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필승, 필승. 젊은 병사들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메아리 쳤어요.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용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일부 고참 병사들도 감동받아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위님 감사합니다. 진짜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급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에 병사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점검단장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대는 오늘부터 모범부대가 될 것입니다. 전국의 다른 부대들이 본받을 만한 부대로 거듭나십시오. 병사들이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필승. 헬기 소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서연의 임무는 완료됐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병사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은 연병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억압과 두려움 대신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등 뒤의 사람들을 지켜냈어요. 마음속으로 보고했습니다. 사흘 뒤 부대 강당에서 공식 사과문 낭독식이 열렸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점검단장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처벌 결과가 발표됐어요. 최도철은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김상호는 계급장을 떼어낸 상태였습니다. 점검단장이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최도철 병장은 상관 모독죄, 성희롱, 가혹행위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상호 중령은 지휘 책임 및 사건 은폐로 전역 처분됩니다. 강당 안의 병사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강당 뒤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장대비를 뚫고 온 한 여성이 들어섰어요. 바로 서연과 민수의 어머니 이정희였습니다.
앞치마 끈이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어요. 이정희는 천천히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평생 두 자녀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해온 어머니의 강인함이 온몸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병사들도 점검단도 모든 사람들이 이 여성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정희의 존재감이 강당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정희가 최도철 앞에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딸을 술집 여자라 부른 게 너냐?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이 강당 전체에 전해졌어요. 최도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갑찬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34년 동안 키운 내 딸을. 이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밤에 남자들 상대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라를 지키는지 아냐? 목숨 걸고 위험한 일 하는지 아냐?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이정희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딸을 두고 그따위 말을 했다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이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내 딸이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점검단장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가 점검단장을 바라봤어요. 그래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엄마, 누나가 다 해결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정희가 아들을 꼭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새끼들이 이런 고생을. 강당 안의 젊은 병사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머니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모두가 느꼈어요. 이정희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늘 걱정했잖아.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제가 우리 가족 지킬게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지킬게요. 서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이정희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점검단장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군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군의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강당 안이 숙연해졌어요. 이 부대는 오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국의 모범이 되는 부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병사들이 힘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필승.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어요. 강당 안의 분위기도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거든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지켰고 민수도 지켰어요. 그리고 이곳의 모든 젊은이들도 지켰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정희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서로 잘해줘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강당 전체에 전해졌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하며 강당 전체를 비춰줬습니다. 빗속에서도 부대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어요. 억압과 두려움 대신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의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군인의 진짜 힘은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 시청자들의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강당 밖으로 나선 가족들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아들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애와 용기가 이긴 하루였습니다.